안녕하세요. 아마추어 골퍼를 위한 대한민국 최초 골프 전문 팟캐스트의 골프 커뮤니케이터 마인드 골프입니다. 3라운드 제 48번째 샷 시작합니다. 전국과 전 세계에 계신 마인드 골프 애청자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벌써 2월이 되었는데요. 2월의 반도 지났죠. 어쩌다 보니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녹음을 하는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한국어 온 이후로 팟캐스트 녹음을 많이 못하기도 했는데, 그와 더불어 글도 많이 자주 쓰진 못했었습니다. 팟캐스트에 한 번에 하나씩 마인드 골프가 썼던 글을 소개하고 있는데, 마인드 골프가 이제는 글도 좀 열심히 써야 할 시기가 다가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소재가 좀 남긴 했는데요. 일단은 또 계속 마인드 골프가 쓸 소재가 없어서는 아니고요. 쓸 것들은 많이 있는데, 마인드 골프가 좀 게을러진 것 때문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주로 마인드 골프가 미국에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다른 곳 출장 갈 때, 비행기 탈 때 요즘 글을 많이 쓰고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좀 더 틈틈이 써야 되겠다라는 그런 반성을 하게 되는데요. 한국 와서 참 이런저런 일로 참 많이 바쁘긴 한데, 그래도 좀 챙겨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2월 원래회, 마인드 골프 원래회를 했고요. 지난번 12월에도 경상도 상주에서 했었는데, 이번에도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또 이제 다른 분들도 좀 참여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상주에서 진행을 했는데, 프라하 곰돌이 님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총 7명 두 팀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남부지방에서 올라오시는 프라하 곰돌이 님께서는 아들과 같이 참여를 해주셔서, 마인드 골프 원래회에 그렇게 자식, 아들이나 딸을 데리고 나와서 참여해주신 첫 번째 케이스였습니다. 아들도 잘 건장하게 이렇게 컸고, 프라하 곰돌이님이 체코죠? 거기서 이제 아들과 3번 정도 라운드 했었다고 했는데, 재밌는 것은 이 아들, 김정환님이신데, 제 고등학교 동창과 이름이 같습니다. 아들도 마인드 골프의 팟캐스트를 많이 들었다고 해서 약간 겸연쩍은 그런 느낌도 좀 있었는데요. 프라하 곰돌이님께서는 가족들하고 한 600km 정도 되는 여행을 다닐 때, 아내와 아들 같이 이렇게 팟캐스트를 많이 들었었다고 합니다. 라운드 끝나고 아들에게 또 직접 이렇게 물어봤더니, 목소리도 다른 것 같지 않고, 또 친근하기도 하다라는 그런 피드백을 주었습니다. 과연 지금 이 팟캐스트도 아들도 같이 이제 들을지 모르겠으나 굉장히 이제 반가웠던 그런 라운드였고요. 프라하 곰돌이님과 아들은 마인드 골프와 같이 라운드를 했습니다. 마인드 골프도 아들과 같이 라운드를 하는 그런 가족이긴 한데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라운드하는 모습 참 보기 좋았고요. 이제 같이 가셨던 그런 마인드 골프 회원님들이 이제는 회원처럼 이제 자주 나오라고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다음번 원래에도 같이 나오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달 원래도 날짜가 정해졌고요. 3월 27일, 이번엔 일요일에 진행할 예정이니까, 카페에 따로 또 공지를 할 거고요. 다음 팟캐스트를 전에 할 거면 또 공지를 드릴 텐데, 3월 27일, 일요일에 마인드 골프 3월 원래회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이번엔 충청도, 경상도보단 조금 북쪽으로 올라와서 충청도 지역에서 라운드를 하려고 합니다. 상주 정도가 경상도의 이제 거의 위쪽 끝인 것 같은데, 상주에 골프장이 많지 않아서 조금 더 많은 충청도의 남쪽, 그쪽, 충청 남도 쪽에서 골프장을 좀 잡아볼까 하고요. 다른 저쪽 전라도나 경상도 쪽에 계신 분들 중에 조금만 시간을 내서 좀 올라오시면 같이 마인드 골프 라운드도 할 수 있고, 다른 회원님들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PGA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세계 랭킹이 447이었던 선수가 있었는데요. 본 테일러라는 선수였는데, 지난주에 AT&T 페블비치 프로암 대회에서 세계 랭킹 447이었던 그런 선수가 마지막 날 7타를 줄이면서 전날 1위였던 필 미켈슨도 한동안 몇 년 동안 지금 우승이 없었는데, 요번에 우승하나 했더니 이 447이었던 본 테일러에게 역전을 당해서 우승을 못했습니다. 세계 랭킹 447위가 1위를 할 수 있는 운동이 과연 골프 말고 또 뭐가 있을지 또 궁금하기도 한데요. 골프가 이래서 마인드 골프는 좀 공평하다고 얘기를 했던 적도 있고, 글도 썼던 적도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골프가 뭐 잘 치는 사람은 항상 잘 치는 것 같고 못 치는 사람은 항상 못 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잘 치는 사람도 잘 못 치는 그런 라운드를 하기도 합니다. 마인드 골프는 어제 원래회에서 그 한국에 온 이후에 가장 많은 타수인 83타를 쳤는데요. 물론 이보다 훨씬 더 많이 치시는 분들은 그것도 잘 쳤다고 하지만 마인드 골프가 보통 70타대를 치는 스코어에서 어제는 트리플 오비를 세컨 오비도 해서 트리플도 하고 뭐 더블도 하고 다양한 뭐 버디도 하나 했지만 그래도 최근에 그리고 지난해 라운드도 50번씩은 했는데 그렇게 많은 타수를 친 적은 없었는데 어제 83타를 쳤습니다. 마인드 골프 개인적으로는 좀 힘든 라운드였고요. 하지만 뭐 그런 라운드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것처럼. 뭐 조금 이따 소개를 하겠지만 그 조던 스피스는 지금 이번 주 열리고 있는 PGA 노던 트러스트 오픈 세계 랭킹 1위인데 컷오프를 했습니다. 2라운드까지 플러스 5의 성적으로 컷오프를 했는데 골프라는 것이 이렇게 이제 아주 잘하던 선수들도 못하는 경우가 있고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447위가 우승을 하는 이런 것이 있는 골프의 또 골프만의 묘미인 것 같습니다. 뭐 테니스나 뭐 배드민턴 뭐 이런 종목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전 세계 447위의 랭킹인 사람이 우승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골프가 그래서 마인드 골프는 공평한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우승으로 보 테일러죠, 정확히. 본이 아니고. 보라고 읽어야 되나? 본이라고 읽어야 되나? VAUGHN이거든요. 본 테일러인가? 무려 세계 랭킹이 337계단 상승을 하면서 100위까지 올랐습니다. 347계단이겠네요. 한 번의 우승으로 하위권에서는 대단한 상승폭을 보이게 되는데요. 세계 랭킹 1위는 조던 스피스가 15주 연속 이어가고 있고 2위와 3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지난주까지 3위였던 제이슨 데이가 2위로 올라왔던 그 지난주였었는데요. 로리 맥길로이는 이제 3위로 이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1위와 2위의 차이는 1.82포인트고요. 한국 선수들의 순위를 보면 안병훈이 26위, 김경태 71위, 배상문 129위. 배상문 출전 안 하고 있으니까 계속 떨어지겠죠. 요즘 잠깐 이제 좀 이제 두각을 보이고 있는 최경주 선수 133위, 김시우 169위, 노승열 220위입니다. 이번 주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PGA 노던 트러스트 오픈 마인드 골프가 자원봉사로 2011년에 이제 그 자원봉사 했던 대회였는데요. 그 3라운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세계 랭킹 1위 조던 스피스가 컷오프가 됐고요. 현재 1위는 버바 왓슨이 마이너스 12로 1위, 로리 맥길로이와 최경주가 마이너스 10으로 공동 5위입니다. 최경주가 요즘 다시 이제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다음 주 대회는 더 혼다 클래식이 열리게 됩니다. LPGA는 그 지난주에 대회가 없었고요. 현재 누적 스코어로 10위권 내 한국 선수들의 그 순위 변동이 약간 있었는데요. 김효주와 유소연이 자리 바꿈을 해서 각각 6위와 7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세계 랭킹 1위는 여전히 리디아 고이고요. 17주 연속입니다. 2위 박인비와의 포인트 차이는 1.41포인트고요. 10위권 내에 총 6명이 있는데 박인비 2위, 김세영 5위, 김효주 6위, 유소연 7위, 장하나 9위, 전인지 10위입니다. 그 브라질 월드컵이 아닌 브라질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가 4명인데 현재는 박인비, 김세영, 김효주, 유소연이지만 이제 장하나의 또 상승세가 굉장히 대단하고요. 또 전인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제 한국 선수들은 올림픽에 나가서 어떤 경쟁을 하는 것보다 한국 선수들 내에서 경쟁하는 것이 더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양궁도 예전에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요. 다음 대회는 그 다음 주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대회가 LPGA ISPS 한다 위멘스 오스트레일리아 오픈이 지금 3라운드 진행되고 있는데 제니 신이 마이너스 9로 공동 선두입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장하나도 선두와 두 타차 공동 6위이고요. 라운드 중에 이번에는 홀인원 거의 한 10cm 정도 5cm 정도 되는 동영상을 봤는데 거의 홀인원을 할 뻔했던 그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장하나의 그 상승세가 대단한 것 같고요. 다음 주 대회는 더 혼다 LPGA 타일랜드인데 그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PGA도 더 혼다 클래식이 열리기도 하고요. LPGA도 더 혼다 LPGA 타일랜드가 열리는 거 봐서는 다음 주 한 주는 혼다에서 LPGA, PGA 둘 다 스폰하는 그런 주인 것 같습니다.
마인드 골프 카페에도 올렸던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골프 업계 소식이기도 해서 이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제목은 박인비 등 LPGA 한국 선수들 개인 전세기 시대라고 제목이고요. 제목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미국 여자 프로골프 LPGA 투어의 한국 선수들에게도 개인 전세기 시대가 열렸다. 세계 랭킹 2위 박인비는 올해 처음으로 개인 전세기를 타고 LPGA 투어를 누빌 계획이다. 개인 전세기를 이용하는 건 박인비가 LPGA 한국 선수로는 처음이다. 유소연도 올해부터 필요할 경우 개인 전세기를 이용하기로 했다. 스테이시 루이스가 전세기를 이용하고 있다. 박인비는 28일 바하마에서 열리는 시즌 개막전인 퓨어실크 바하마 LPGA 클래식에 참여하며 대회가 끝나면 곧바로 전세기를 타고 올랜도로 이동할 예정이다. 박인비는 휠즈업이라는 항공사와 올해 후원 계약을 했다. 이용 금액의 절반만 내는 조건이다. 휠즈업은 요금을 시간당 계산한다. 미국 내 비행은 시간당 5,000달러, 한국 돈으로 600만 원이고 해외 비행은 시간당 8,000달러, 약 960만 원이다. 미국 내 2시간 거리면 1만 달러인데 박인비는 그중 절반인 5,000달러만 내면 된다. 한 명이 아닌 팀 기준이다. 박인비는 남편이자 스윙 코치인 남기혁 프로, 캐디 브래드 비처와 함께 이동한다. 박인비는 가까운 거리는 프로펠러 비행기, 조금 먼 비행기는 제트기를 이용한다. 8인승으로 규모는 같다. 하지만 골프백 등 짐이 많기 때문에 4명이 정원이라고 설명했다. 자리가 남을 경우 절친인 유소연이나 동료들이 함께 탈 수도 있다. 박인비는 거리가 멀지 않은데 돌아서 경유해야 가야 하는 지역들이 있다. 전세기가 효율적이다. 비행기가 작지만 흔들림이 심하지 않다. 기장과 부기장이 조종을 하는데 난기류 등을 만났을 때 설명을 자세히 해줘서 더욱 편하게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인비는 캐디 비처로 인해 전세기를 알게 됐다. 비처가 박인비 생일 선물로 전세기 비행 이용권을 건넸다. 지난해 US 여자 오픈 때 처음 경험했고 멕시코 대회도 전세기를 타고 이동했다. 미국 남자 투어인 PGA 투어 선수들에겐 개인 비행이 일반화되어 있다. 특급 선수는 전용 비행기를 소유하고 일반 선수들은 박인비처럼 비행기를 렌트한다. 이 점이 많다. 미국 국내선의 경우 공항 착륙장에 비행기가 대기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곧바로 전세기에서 차로 짐을 옮겨 싣고 공항을 빠져나갈 수 있다. 국제선의 경우 공항 착륙장에서 전세기 전체가 세관 검사를 받게 된다. 남기혁 프로는 밖에 나가지 않고 비행기 안에서 검사를 받는데 흥미로운 경험이라고 설명했다. 전세기는 박인비의 올림픽 금메달과 세계 랭킹 1위 목표에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박인비는 올림픽이 중요한 해다. 다들 올림픽에 대한 각오와 의지들이 대단하다며 톱 랭커들이 모두 메달 경쟁자가 되겠지만 그래도 태극 마크를 달면 남다른 정신력과 전투력을 보여주는 한국 선수들이 가장 무서운 경쟁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개막전부터 출격하는 그는 많은 타이틀이 욕심나지만 그 중에서도 세계 랭킹 1위가 가장 탐난다. 세계 랭킹 1위는 최근에 가장 잘하고 있는 선수라는 의미이자 최고를 뜻하는 타이틀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이제 한국 선수들도 전용기를 타고 다니는 그런 LPGA 선수들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 팟캐스트 3라운드 47번째 샷, 그린의 깃대는 언제 뺄 수 있나요? 라는 것에 글을 남겨주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골프 마법사님, 팟캐스트 잘 들었습니다. 꾸준히 올려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원래외 라운드 예약은 제가 즐거워서 하는 자발적 봉사 맞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항상 고맙습니다. 아이쟁님, 얼마 전에 내기 골프를 하는데 그린에서 핀이 꽂힌 상태로 퍼팅을 하곤 그 펫이 핀대를 맞고 들어갔고 버디가 되었습니다. 그린에서 핀을 꽂고 하면 안 된다. 그런 벌타라고 그랬더니 미리 그런 걸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인정하지 않더군요. 한참을 실갱이 하다 분위기 험악해질까봐 버디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건 아니죠. 물론 규정상은 아니고 벌타 맞는데요. 같이 치시는 분들과의 분위기와 관계에 따라서 인정을 하거나 안 하거나 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룰을 중시하지 않거나 진중하게 골프를 하지 않는 분들에게 굳이 강요하거나 이야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골프 자체를 하는 것이 어려운 것보다는 이런 관계 속에서 골프를 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카페에 올라온 인사글들 소개하겠습니다. 아이디 로즈마리 레몬님, 제목을 똑똑똑이라고 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베트남 하노이로 이사 오면서 남편에게 등 떠밀려 어거지로 시작한 10개월 차 되는 초보입니다. 딱 2달 레슨비 내놓은 거 끝나면 그만두리라 했는데 똑딱똑딱 은근히 재미도 있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지금은 무지 바뀌도 하지만 나름 매력 있는 운동이 되어버렸네요. 꾸준히 레슨을 받고 있지만 이론적으로 해소가 되지 않아 유튜브를 찾아 헤매다가 마인드 골프님이 이론 강의를 보고 이거다. 내가 궁금했던, 알고 싶은 내용을 차분히 설명해 주시는 영상을 찾고 어찌나 반갑던지 온종일 들여다보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드라이버 이틀 레슨 받고 남편 직장 상사들 틈에 끌려간 첫 라운드에서 대구력을 맛보고 심기일전하여 두 번째 라운드에서 104타를 치고 깨백이 금방 될 줄 알았던 이 골프. 무식자에게 고수님들의 많은 지식 부탁드리며 마인드 골프님 좋은 칼럼과 영상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봐주셔서 마인드 골프도 고맙고요. 골프라는 것이 평생 이렇게 오르막 내리막이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차분히 알아가고 또 이렇게 자신의 것이 조금씩 돼가는 그런 재미가 있으니까 꾸준히 하시길 바랍니다. 골프 퀸님, 안녕하세요. 2년 전인가 선생님께 골프 레슨 받고 싶어서 잠시 들었었는데, 마인드 골프가 얼바인에 있었을 때 들으셨던 분 같은데 누군지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저는 작년 3월에 머리 올리고 이제 골프에 재미 붙여가는 초보입니다. 아직 비기너이지만 언젠가 싱글 치고 싶은 꿈을 가진 아무튼 좋은 정보 나눔 그리고 가끔 함께 라운드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 저는 오렌지 카운티에 삽니다. 캘리포니아죠. 그럼 다들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캘리포니아에 살고 계시는 골프 퀸님이 인사 올려주셨는데요. 마인드 골프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는 원래회를 또 했었는데 마인드 골프가 한국 온 이후에 캘리포니아 원래회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앤디님께서 좀 진행을 해주시기를 좀 바라고 있는데 바쁘신 것 같기도 하고 혹시 캘리포니아 원래회를 다시 진행하고 싶으신 분은 카페에 글 올리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한 팀이든 두 팀이든 같이 이렇게 라운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은훈님이 간단하게 글 남겨주셨는데요. 골프에 관한 상식과 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해주셨고요. 인사글 고맙습니다. 은훈님. 초롱불님도 유튜브 통해서 마인드 골프를 알게 됐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카페도 자주 놀러오세요. 어이없는 사관님, 인터넷 검색 및 유튜브 동영상으로 마인드 골프 접하고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어이없는 사관님, 아이디가 좀 재밌으신데요. 카페도 자주 놀러오세요. 소방보안관님이라고 새내기 인사드립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소방보안관님은 사진에도 이렇게 유소년들하고 이렇게 어린 아이들하고 골프를 치는 사진 올려주셨는데, 알고 보니까 유소년 자원봉사로 애들 같이 가르치고 있다고 해주셨습니다. 좋은 일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언제 카페에도 한번 나오셔서 같이 한번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콘세시오님, 대전 사는 초보입니다. 라고 글 올려주셨는데요. 골프는 우선 기본적인 메커니즘의 이해부터 필요하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팟캐스트 청취하다가 좀 카페 가입은 늦었네요. 많이 배우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해주셨고요. 팟캐스트 들으시다가 이제 콘세시오님 이렇게 호명해 주는 걸 들으시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이제 사연을 소개하겠는데요. 골프 마법사님께서 3권의 야대지북 마음이 벌써 뿌듯이라고 사진과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오늘 모처럼 시간이 많아 라운드 일정이 잡혀있는 골프장에 야대지북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코스가 정해져 있는 곳이 3군데라 3권 만들었는데요. 만들어 놓고 보니 마음이 뿌듯, 얼른 라운드 가고 싶네요. 작년에 라운드를 너무 많이 해서 올해는 30라운드만 하려고 했는데 힘들 것 같아요. 골프는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이런 야대지북 만든 거 올려주셨는데요. 그리고 호두아빠님께 지난번 원래회 때 샷 기록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셔서요. 위 사진처럼 사진에 있는데 야대지북의 페어웨이 히트 여부, 오비, 벙커 해저드 개수, 퍼터 개수, 스코어를 적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야대지북 오른쪽 아래에 칸을 만들어 놓으셨고요. 마골님이 스코어 카드에 그렇게 적으시길래 저도 따라하는 거고요. 여유가 되면 야대지북의 볼의 행적을 볼에 어디 떨어졌었는지 그런 행적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제로 이렇게 써주셨고요. 그 스코어는 3온 2펫이고요. 그 드라이버가 페어웨이를 잘 지켰으며 오비나 해저드는 벙커는 없었고 드라이버, 하이브리드 웨지샷이 모두 괜찮았던 홀이었군요. 라고 하면서 사진에 있는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면 딱 보기 할 수 있는 제 수준을 보여주네요. 라고 해서 그 호두 아빠님이 이렇게 궁금해 하셨던 거를 사진을 같이 해서 그 골프 마법사님이 올려주셨습니다. 굉장히 꼼꼼하신 성격의 소유자이신 것 같고요. 고맙습니다. 보통은 그 스코어 카드를 기입을 할 때, 그, 보통 캐디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잖아요. 그것보다는, 마인드 골프가 얘기했던 자신의 스코어 카드를 따로 가지고 자신의 스코어만 그 적고 거기다가 퍼팅 개수라든지, 뭐 페어웨이 히트를 했는지, GIR을 했는지, 벙커에 들어갔었는지, 샌드 세이브를 했는지, 스크램블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적다 보면 자신의 스코어가 점점 단단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또 자신의 실질적인 그런 바닥을 또 볼 수도 있습니다. 혼자 적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보이진 않지만 그 자신이 뭐 다른 사람들이 멀리건을 준 것을 카운트 할지 안 할지 스코어를 다 세려면 이제 그런 걸 다 카운트 해야 되겠지만 이제 또 조금은 좀 유혹들이 좀 있잖아요. 아까 오케이 준 거를 그냥 받았다고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혼자 스코어를 적다 보면 그런 갈등 아닌 갈등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다 잘 많이 카운트 할수록 또 골프의 원래 그 룰에 최대한 맞춰서 하면 할수록 자신의 스코어와 골프의 실력은 점점 단단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인드 골프는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재밌는 골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아마도 그런 것들을 비슷하게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이 같이 따라 해주시는, 또 동참해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잭님께서 쫄깃쫄깃한 골프 그립을 만들어봐요 라고 사진과 올려주셨는데요. 골프 채를 그 자신의 집 그 펜스에다가 이렇게 말리는 그런 장면을 올려주셨는데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셨는데 이분이 미국 텍사스에 살고 계신데 오랜만에 날씨가 좋아서 그립 세척하고 따뜻한 햇살에 말려봤습니다. 그립이 쫄깃쫄깃해졌네요. 네, 그립 청소를 잘하면 그립감도 좋아지고 라운드하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미국같이 이렇게 마당이 있거나 좀 이렇게 좀 공간이 있으면 이런 거 하기도 훨씬 쉬운데 한국 같은 곳에서는 또 만만치 않죠. 그 골프 채를 그 차에서 빼가지고 그걸 또 엘리베이터에 싣고 또 집에 와서 또 이렇게 세척하고 이러고 굉장히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번거로운 일인 것 같습니다. 미국은 뭐 차고에서 곧바로 이렇게 클럽들을 빼가지고 차고에서 이렇게 닦기도 하기도 하는데 상대적으로 뭐 미국보다는 골프 클럽을 이렇게 손질하는 게 정성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 장하나가 LPGA 첫 승을 했었는데요. 코치 골프 챔피언십 LPGA 대회에서 우승했는데 우승을 하고 나서 18번 홀에 마지막 버디 펫을 넣고 나서 멋진 세리머니를 했습니다. 뭐 검객 같은 그 퍼터를 몇 바퀴 돌리고 이렇게 앉아서 검객 같은 그런 그 세리머니를 했는데 이게 좀 인터넷에 좀 회자가 된 또 건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뷰에서 이거를 이제 사무라이 뭐 이런 걸 세리머니를 따라 했다고 했는데 한국인의 정서상 일본 것을 뭔가 따라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반감이 많았던 것 때문에 생긴 이슈인 것 같습니다. 마인드골프 개인적으로는 좀 과한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사무라이를 꼭 따라 했다라기보다는 그런 뭐 사무라이의 어떠한 동작이 좀 이렇게 준비하고 따라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뭐 다른 형태의 동작이면은 뭐 펜싱이면 괜찮고 뭐 태권도면 괜찮고 다른 형태의 것이면 괜찮은데 굳이 꼭 일본의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그런 좀 약간 반일 감정 때문에 생긴 그런 것이라면 좀 저는 마인드 골프는 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어떤 그냥 LPGA 선수 중에 이렇게 리액션이 많은 선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나름 뭐 카리스마 있고 이제 독특하고 뭐 타이거 우즈보다도 훨씬 더 독창적이고 멋진 그런 세리머니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약간의 반일 감정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면 좀 아니다 싶기도 하고요. 장하라 선수는 그런 색깔 있는 플레이를 하고 있는 선수라 나름 카리스마도 있고 그런 선수라 굉장히 마인드 골프가 팬으로서 보고 있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이 동영상을 아직 못 보신 분들이 있으면 유튜브에서 찾아보셔도 되고요. 마인드 골프 카페에도 올려놓았으니 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 주시님, 알래스카에 살고 계신 주시님께서 올리신 글이신데요. 생애 첫 필드 라운드 하는 친구라는 친구 이야기를 올려주셨습니다. 한국 시간 2월 11일 목요일, 제 한국의 절친이 생애 첫 정규 18홀 라운드를 충북 히든밸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글을 쓰고 있는 당시에 이제 하고 있었나 보네요. 히든밸리 스카이 72 27홀을 돈다네요. 히든밸리 스카이 이렇게 27홀을 돈다고 하네요. 날씨가 꽤 추웠던 날씨일 것 같은데. 지난 11월 한국에서 퍼블릭 9홀 머리 얹을 때 함께 했었는데, 마인드골프 머리 얹는다는 말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 9홀 처음 데뷔 라운드를 하고 함께 했는데, 스크린 골프 자주 치면서 미국에 돌아와서도 골프 관련 대회를 할 때 많은 조언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25년지기로 어릴 적부터 저와 항상 모든 운동을 하며 서로 경쟁도 많았고 승부근성도 있으면서 축구, 야구, 당구, 볼링, 탁구 모든 공으로 하는 운동에 소질이 있어서 골프도 빨리 늘고 깨달아 갈 거라 생각합니다. 분명한 건 운동의 깊이 중에는 골프가 상당히 어려운 운동이겠지만요. 라고 글을 올려주셨고요. 사진도 친구분들의 사진을 같이 올려주셨습니다. 라운드 하고 나서의 결과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요. 그 9홀을 각각 플러스 22, 24, 18, 평균적으로 대략 보면 한 플러스 40개 정도를 치셨다. 110타대를 치신 것 같은데요. 27홀 돌면서 파도 2개 했고 중간에 공 집어드는 홀 없이 전부 피니시했다고 하니까 나름 잘 치신 것 같네요. 값진 경험도 하고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역시나 대부분 숏게임 퍼팅에서 점수가 불어났다고 하더군요. 첫 홀은 일파만파, 올보기, 관대한 컨시드 이런 것 다 적용을 한 듯한데 멀리건은 없이 맞췄다고 하네요. 제게 항상 스윙 이론이나 폼에 대해서만 너무 많이 물어보는 경향이 있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이론이나 멋진 폼을 떠나서 실전 감각, 감 같은 것들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굉장히 한 번의 라운드에서 좀 깊이 있는 그런 것들 느끼신 친구인 것 같은데요. 마인드골프가 오픈마인드의 소유자 같다고 했는데 맞다고 하셨습니다. 이 친구분이 어떻게 앞으로 골프가 발전이 될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마인드골프가 가끔 얘기하는 것 중에 또 중요시하고 생각하는 것 중에 골프가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골프 스윙이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고 또 실제 많이 그렇게들 해나가기도 하는데요. 마인드골프는 실제 스윙도 중요하지만 골프를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또 그런 멘탈, 그런 것들 또한 이제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금 전에 주시님의 친구분은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이제 깨달아 가게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도움을 주면 친구로서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방금 전에 소개했던 아이잭님께서 아이언 세트 판매 후기를 올려주셨는데 재밌는 경험인 것 같아서 소개합니다. 언제 판매된 건지를 모를 아이언 세트가 집에 있었습니다. 언제 판매된 건지 모를 아이언 세트가 언제 판매된지 모르게 판매가 됐는데 집에 아이언 세트가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입니다. 버리자니 아깝고 아는 사람들한테 주자니 뭐 좋아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가끔 그랬던 것처럼 사진도 올려주셨는데 사진에 이렇게 집 앞에다가 그냥 이렇게 올려놓고 가격 붙여놓은 그런 사진입니다. 사진과 같이 가격을 책정하고는 집 앞 차고 앞에 이렇게 좌판을 벌려놓았습니다. 손님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기도 했지만 해가 넘어가는 줄도 모른 채 한참을 이웃 주민 집에 놀러 갔다 왔더니 클럽은 없어지고 연락처가 남은 쪽지를 남겨두고 갔네요. 쪽지를 찾기 전에는 누가 그냥 집어갔나 싶기도 하고 미국 사람들이 그러지는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만약 그랬다면 기부했다 생각하고 그리 속상해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도 조금은 돈도 클럽도 아깝기도 해서 테이블 잘 찾아보니까 사진에 보이는 가격표 뒷면 볼펜으로 흘겨 쓴 메모가 있더군요. 내용인즉 이웃인데 클럽을 가져갔다. 저녁 밥 먹고 오면서 돈을 주겠다. 그런데 이 테이블도 마음에 드니 같이 해서 40불, 테이블은 5불에 달라는 거죠. 40불에 팔면 안 되겠냐. 연락처 512 이렇게 남겼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연락처로 문자를 보냈더니 돈을 주러 금방 우리 집으로 찾아왔더군요. 이웃 손님에게는 찾아온 손님에게는 이 테이블은 내가 사랑하는 커피 테이블이다. 대신 깨끗하게 닦아놓은 공하고 티를 왕창 주면서 고객 서비스차 기프트를 주고 보냈답니다.
사실 골프 클럽은 아니었지만 저는 이 테이블 위에서 상태는 좋지만 한 시간이 다르게 커가는 두 아들 녀석들을 버리기는 아까운 신발이나 좀 끊어읽기를 좀 잘못해서 내용이 전달이 안 될 것 같은데 사실 골프 클럽은 아니었지만 저는 이 테이블 위에서 상태는 좋지만 한 시간이 다르게 커가는 두 아들의 버리기 아까운 신발이나 장난감이나 자전거, 놀이기구들 이웃들에게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 올려놓고 나면 정말 5분도 안 돼서 사라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런 테이블을 이제 그런 용도로도 쓰고 자신이 또 좋아하는 테이블이라는 이야기죠. 가끔은 이유는 별로 남기지 않고 물건을 내다 팔기도 하는데 그것도 잘 팔렸답니다. 사용한 물놀이용 보트,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지만 내 TV에는 안 맞았던 벽걸이 TV 거치대, 우연치 않게 두 개가 되어버린 엑스박스 원 등등 기억이 더 안 나는데요. 아무튼 여러 종류의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안주 시작하세요. 미국에는 보통 거라지 세일이라고 하죠. 차고 세일이라고 집 차고에다가 자신이 쓰지 않는 것들 이렇게 내놓고 또는 이사 갈 때 정리하면서 거라지 세일, 또 야드 세일이라고 집 앞마당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직접 서로 거래하고 이렇게 팔고 사는 그런 문화가 아주 다양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실제 그런 거라지 세일만 이렇게 하는 어디서 하고 있는지 그런 걸 리스트가 올라가 있는 그런 사이트도 있고요. 그런 형태의 이제 이웃들과 서로 이렇게 팔고 사는 그런 형태로 아이징님이 많이 활용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아이언 세트를 잘 팔았던 것 같습니다. 덤으로 로스트볼과 티도 많이 주셨다고 하니까 굉장히 서로 훈훈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골프 마법사님이 스크린 라벨을 기록했다고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어제 모처럼 시간이 돼서 야밤에 스크린 치러 갔었는데요. 무려 1년 6개월 만에 스크린이지만 라벨을 갱신했습니다. 비록 스크린이었지만 전반 2분을 기록할 때만 해도 이만 해도 충분해 라고 생각했는데 최종 스코어 플러스 4라는 기록을 남길 수 있어서 생각보다 너무 훌륭한 스코어라 깜짝. 무엇보다도 노 더블 플레이로 디지털 골프를 볼 수 있어서 더 기분이 좋았습니다. 스크린 라벨가 필요하신가요? 그러면 티업 비전 명랑운동에 한번 쳐보세요. 라벨 보장될 것 같습니다. 티업 비전 명랑운동에는 마인드골프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회사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이벤트인데요. 마인드골프가 한국 와서 처음 기획했던 그런 이벤트이기도 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상금을 1, 2, 3등한테 이렇게 주로 주지만 이 티업 비전 명랑운동에는 자신이 한 스코어가 다 기록이 되고 또 이런 이벤트 시작 전에 행운순위라는 거를 발표를 해서 행운순위라는 건 1, 2, 3등이 아니고 저 뒤쪽에 있는 몇천 등, 몇백 등, 몇십 등 이런 것들을 임의로 그렇게 이제 배정한 다음에 그 등수가 최종적으로 되면 그런 분들에게도 같이 나눠주는 그런 이벤트인데요. 굉장히 하위권에 있는 분들도 상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많이 호응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조금 치기 쉬운 컨디션의 골프장을 또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라벨 하신 것 같고, 골프마법사님이 이렇게 스크린 라벨 하셨다고 글을 올려주시면서 또 이렇게 홍보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락님께서 언플레이어블 볼 관련 질문 드린다고 골프를 Q&A에 올려주셨습니다. JTBC 더 매치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온 상황입니다. 티샷 후 오비가 의심되어 잠정구를 쳤습니다. 다행히 초구는 오비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초구를 덤불 속에서 확인됐고 도저히 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선수는 무리해서 샷을 했고 두 번을 스윙했으나 공을 제대로 치지 못하고 홀을 포기했습니다. 보통 이제 매치 플레이니까 그 홀을 포기했다는 건데요. 그런데 해설자가 저런 상황에서는 욕심부리지 말고 잠정구를 플레이하는 것이 현명했다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것인지. 질문. 공이 덤불 속에 들어간 경우 공은 찾았으나 칠 수 없는 상황이고 언플레이어블 볼을 선언해도 두 클럽 이내 드롭할 수 없는 상황일 때 드롭해도 칠 수가 없는 상황일 때 어떻게 룰을 적용해서 플레이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조금은 좀 헛갈릴 수 있는 상황이 있어서 이렇게 좀 마인드 골프도 답변을 하고 워너비 탐님 그리고 디오메데스님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워너비 탐님이 설명해 주신 걸 먼저 보면 언플레이어블 볼을 선언할 경우 원래 쳤던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치는 옵션이 있습니다. 해설자가 그 옵션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신 듯 하네요.
언플레이어블 볼을 선언할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세 가지입니다. 맞는데요. 첫 번째, 두 클럽 이내에서 홀과 가깝지 않게 드롭한 다음에 플레이. 두 번째, 언플레이어블 볼이 있는 곳과 홀을 직선으로 연결했을 때 후방에 볼을 놓고 플레이. 후방으로 갈 경우에는 아무리 멀리 가도 상관없음. 세 번째, 원래 쳤던 곳에 최대한 가까운 지점에서 플레이. 초구의 경우에는 티박스로 티인그라운드에서 티를 꼽고 쳐도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옵션의 경우 벙커에서는 벙커 밖으로 드롭할 수는 없고요. 언플레이어블 볼 선언은 플레이어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라도 선언할 수 있으나 자신의 볼을 찾아야지만 가능합니다. 만약 못 찾으면 로스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계속 얘기를 이제 하신 거는 잠정구는 플레이어가 자신의 친 공의 상태가 미심쩍을 때 잠정구를 치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이 내용이 좀 중요하죠. 의사를 꼭 밝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첫 번째 구는 분실구 처리가 되죠. 의사를 밝힌 후 치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잠정구를 칠 때 보통 잠정구를 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오비가 난 것 같기 때문에 잠정구를 치겠다고 말하지는 않거든요. 잠정구의 목적이 다시 뒤로 돌아가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위에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언플레이어블 볼 선언 이후 잠정구로 플레이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잠정구를 치고 난 후 두 클럽 이내 드롭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잠정구를 포기하고 드롭할 수 있는지는 마인드골프님께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라고 마인드골프에게 이제 질문을 넘겨주셨는데요. 마인드골프가 설명은 이렇게 했는데요. 전반적인 내용은 이것이 대부분에 맞다라고 이제 동의를 하셨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어떤 플레이어가 공을 쳤는데 오비 지역 쪽으로 날아간 것 같아서 잠정구를 하나 쳤고요. 그 다음에 잠정구를 찾으러 갔는데 그 공이 살아서 그 공으로 플레이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플레이가 안 될 것 같아 언플레이어블 볼을 선언하고 이제 언플레이어블 선언이 아니고 두 번 정도 헛스윙한 홀을 포기했는데 실제 그 해설자는 그 당시에는 언플레이어블을 선언하고 이제 플레이를 언플레이어블 볼을 선언해서 이제 욕심 부리지 말고 잠정구로 플레이하는 게 현명하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건데요. 시간상으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룰 적용은 아무래도 이런 시간적인 어떤 진행에 따라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샷을 했습니다. 두 번째, 오비 지역 쪽으로 공이 날아갔습니다. 세 번째, 혹시 몰라서 잠정구를 쳤습니다. 네 번째, 원래 쳤던 공을 찾았습니다. 다섯 번째, 원구를 찾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잠정구는 플레이를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마인드골프는 생각하는데요. 그 근거는 27-2C항에 보면 잠정구를 포기해야 할 경우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원구가 분실되지 않았거나 아웃 오브 바운스가 되지 않았을 경우 플레이어는 잠정구를 포기하고 원구로 플레이를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 원구로 해야 된다는 거죠. 잠정구를 한 번이라도 스트로크한 경우 그는 5구 플레이한 것이 되면서 규칙 15-3이 적용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구로 이제 플레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다시 여섯 번째. 원구가 공이 도저히 칠 수 없는 상황이라 언플레이어블 볼을 선언을 했습니다. 일곱 번째. 그 자리에서 칠 수 있는 옵션이 없으니 워너비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세 번째 옵션이 원구에 가장 가까운 곳, 원래 쳤던 곳으로 이동해서 언플레이어블 선언을 하고 그에 따른 벌타를 받고 진행합니다. 마인드골프가 생각하는 룰 적용은 이런 시간 순으로 해서 이제 적용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슈는 이미 잠정구를 쳤던 것을 이때 언플레이어블 볼 선언 후 친공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느냐인데 룰의 적용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해보았을 때 방금 전에 소개했던 27-C에 의해서 포기를 해야 하므로 그 잠정구는 이미 그때 사용할 수 없는 공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시 말해 언플레이어블 볼 선언한 후 다른 공으로 플레이를 해서 인플레이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들 생각하는지를 여쭤봤고요. 기본적으로 언플레이어블 자신의 공을 찾았을 때는 잠정구는 의미가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인드골프가 이렇게 글을 써놓은 이후에 한동안 또 이야기가 오갔었는데 마인드골프가 몰랐었는데요. 디오 메드스님이 추가적으로 설명하신 거를 여러분 참고삼아 읽어드리겠습니다. JTBC 해설자 애구 이렇게 시작하셨는데요. 마골님께서 설명을 잘해주셨네요. 워너비 탐님과 도시락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 글을 보자면 제 개인적 생각에는 룰 27과 28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JTBC 해설자의 잠정구란 말 한마디 때문에 혼란을 주는 것 같네요. 용어 사용을 잘못한 것인지 룰을 혼동한 것인지 잘 모르겠으나 도시락님의 글로 미루어 보아서는 둘 다인 것 같습니다. 원구를 찾은 후에 언플레이어블 볼 선언 후에 치는 볼은 잠정구가 아닌 것이죠. 볼 타먹고 세 타째 치는 볼입니다. 그 볼을 친 이후에 미심쩍을 경우 다시 잠정구 선언을 하고 칠 수는 있지만 아까 얘기했던 마인드 골프 이야기와 같은 얘기죠. 어떻게 골프 해설자가 원구 오리지널 볼을 찾았는데 잠정구를 치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원구를 찾으면 잠정구는 그 순간 어벤돈, 버려진, 폐기된 그런 공이 되어야 하고 만일 원구를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잠정구를 계속해서 칠 경우 롱볼, 5구 플레이죠. 5구 플레이로 15-3에 의한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언플레이어블 볼의 경우 워너비 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룰 28에 의거하여 플레이를 하여야 하며 그중 티박스로 다시 돌아가서 치는 경우 역시 그 볼은 잠정구가 아니라 세 타째 볼이 되는 것이죠. 이럴 경우 마골님께서 말씀하셨듯 먼저 쳤던 잠정구는 원구를 찾는 순간 폐기된 공이 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쳐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항은 워너비 탐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처음에 잠정구를 칠 경우 치기 전에 잠정구라고 선언을 꼭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칠 경우에 원구는 자동적으로 로스트볼이 되고 그냥 친 볼로 계속 플레이를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골프 마법사님께서 말씀하신 언플레이어블 볼을 대신해서 친 잠정구란 있을 수 없습니다. 워너비 탐님께서도 마지막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룰 27-C를 보면 원구를 찾았을 경우 잠정구는 must abandon 무조건 이제 버려져야 하기 때문에 언플레이어블 볼 선언 후에는 이 경우 다시 돌아가서 쳐야 하는 것이지요. 계속 비슷한 말이 계속 나오는데 그래서 어떤 경우 즉 잠정구를 친 것이 잘 날아가서 치기 좋은 위치에 있을 때 원구를 찾지 않는 것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로스트 처리하는 거죠. 찾으면 그 공으로 룰에 의해 쳐야 하니까. 대회를 할 경우 동반 플레이어가 괜찮다는데도 기필코 공을 찾아주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찾는 것을 막는 것은 룰 위반이기 때문이죠. 이상이 제 개인적 생각이었는데요. 짧게 쓰려다 보니 길게 썼어서. 그리고 나서 참고로 하나 더 붙여주셨는데 참고로 하나 더 덧붙이자면 잠정구는 시간을 아끼자는 목적도 있지만 27-2A에 의거해보면 다음 두 가지라 생각되는 경우에만 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워터 해저드 바깥쪽에서 잃어버렸었다고 생각되는 경우 로스트 아웃사이더 워터 해저드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아웃 오브 바운스 오비일 경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길게 설명을 해주셨고 워너비 탐님께서 설명 고맙다고 마인드 골프 카페는 항상 이렇게 속 시원한 사이다 같은 해설을 들을 수 있어 좋다라고 칭찬해 주셨고요. 디오 메데스님께서는 워너비 탐님과 마골님 준비해 주신 사이다에 병따개 올려놨다고 이렇게 좀 칭찬을 또 응수를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오래전 제가 이런 비슷한 상황을 겪은 적이 있어서 연관된 룰 적용이 궁금해서 그런 궁금해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때 여기 댓글 올려주신 분들과 같은 궁금증에 똑같은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지요. 그래서 워너비 탐님이 어떤 부분이 궁금하고 어떻게 적용하려 하는지도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거의 내용을 마무리했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안 해드려도 일단 아실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그 공을, 잠정구를 쳤는데, 그 공을 이제 원구가 이제 오비가 났거나, 워터 해저드에 들어갔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잠정구를 쳐도 되지만, 원구를 찾았을 때는 그 잠정구는 버려져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핵심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마인드 골프가 다양한 그 마인드 골프 로고가 들어간 그 수제 마인드 골프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마인드 골프 로고가 들어간 스코어 카드 가죽 홀더를 만들었습니다. 그 스코어 카드를 마인드 골프가 직접 적는,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이제 스코어 카드를 자신의 스코어를 자신만 이렇게 적는 그런 습관이 미국에 있을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런 스코어 카드 홀더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그 마인드 골프에 아는 분께서 이런 그 가죽 공예를 하고 계셔서 직접 이렇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마인드 골프가 그 가죽 스코어 카드 홀더를 만들어 달라고 했고, 나름 그 로고도 그 불박이라고 이렇게 뜨겁게 해서 이렇게 그 가죽에 지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도 잘 들어가서 마인드 골프와 공유도 했고 또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지금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진은 그 페이스북, 트위터, 그 카페에도 많이 올렸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카페나 그런 데 한번 확인하시고 어제 마인드 골프 원래는 마인드 골프 한번 사용을 직접 해봤는데 나름 뭐 충분히 기존에 썼던 마인드 골프가 썼던 그런 것들과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마인드 골프는 앞으로도 이런 마인드 골프 로고만에 들어간 또 마인드 골프가 직접 디자인한 그런 것들을 앞으로 계속 만들려고 하고요. 어떻게 보면 또 골프를 좋아하는 하나의 또 그런 표현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마음에 드는, 여태까지 만들었던 제품 중에도 또 가장 마음에 드는 것들 중에 하나고요. 오래 쓸수록 가죽이 손때가 묻는 또 그런 굉장히 좋은 그런 제품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만들어 드릴 때 한쪽 끝에는 개인이 원하는 영어 이니셜이나 이름이나 또 문구 같은 걸 넣어주기도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인드 골프의 글을 소개해주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에 소개할 내용은 2016년에 개정된 골프룰 4가지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골프룰은 매 4년마다 영국의 왕립골프협회, RNA라고 하죠. 영국 The Royal Ancient Golf Club of St. Andrews라는 영국 왕립 골프협회가 있고 미국 골프협회 USGA, RNA와 USGA가 논의를 거쳐서 개정을 합니다. 가장 최근의 개정이 2012년 1월 1일이었는데요. 2016년 1월 1일날 개정을 했는데 이 내용은 2012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룰 검토를 해서 최종 반영한 룰 개정입니다. 아마추어 골프에서 골프 룰은 선수들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플레이하는 경우는 많지 않죠. 이번 개정한 룰 중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부분과 알면 도움이 되는 것들 위주로 정리를 할 것인데요. 이 내용들을 숙지하고 계시면 각종 골프 중계를 보실 때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4가지 정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 어드레스 후 움직인 볼. 일명 웹 심슨 룰이라고도 불려졌던 조항인데요. 이유는 유독 웹 심슨이 이 룰로 인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벌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18-2B항, 어드레스 한 후에 움직인 볼. 플레이어의 인플레이 볼이 어드레스 한 후에 움직인 경우, 가로 열고, 스트로크의 결과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움직인 경우에는 플레이어가 그 볼을 움직인 것으로 간주되어 플레이어는 1벌타를 받는다. 플레이어가 스트로크를 시작한 후에 또는 스트로크 하기 위하여 클럽을 후방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후에 볼이 움직였는데 그 볼을 스트로크 하지 않았다면 그 볼을 리플레이스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조항이 18-2B 벌타를 받는 기존의 조항이었는데요. 기존 룰에 의하면 어드레스한 이후에 플레이어는 공에 접촉은 하지 않았지만 바람 등에 의하여 공이 움직인 경우에도 억울하지만 벌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새로 개정한 룰에서는 18-2B, 방금 전에 소개했던 이 조항을 아예 삭제하였습니다. 더 이상 플레이어는 어드레스 이후 스트로크나 다른 공과의 접촉이 아닌 상태에서 공이 움직인 것에 대한 벌은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퍼터 끝을 몸에 지지하는 퍼팅, 영어로 앵커링 펫이라고 하는데요. 2013년 5월에 RNA는 퍼터 끝을 몸의 일부분에 지지하여 사용하는 퍼팅 스트로크를 금지하는 것이라는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마인드 골프가 다른 팟캐스트 통해서도 소개를 했던 내용인데요. 이에 각 투어에서는 순차적으로 받아들였고 결국 2016년 1월 1일에 룰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퍼팅은 구조적으로 주로 긴 롱퍼터에서 많이 사용되어져 롱퍼터 사용 금지라고도 잘못 알려져 있는데요. 잘못 알려져 있다는 말은 정확하게는 클럽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 퍼팅을 하는 방식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각 투어에서 순차적으로 받아들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RNA와 USG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했을 때 투어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PGA 투어에서 선수들, PGA 투어는 PGA 선수들 멤버인데 그런 선수들 중에 당시에 이제 메이저 대회를 우승했던 선수들이 많았는데 그런 선수들이 롱퍼터를 긴 퍼터로 앵커링하는 펫을 많이 했었고 당시 타이거 우즈도 많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야기들이 좀 이슈가 됐었는데 PGA 투어도 최종적으로는 이 규정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런 선수들이 아담 스캇, 키건 브래들리, 어니 엘스, 웸 심슨 등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골프계에 영향력이 있는 타이거 우즈의 앵커링 펫 반대가 전체적인 의견에 한몫을 한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골프를 14-1B에 이런 조항을 추가했는데요. 14-1B, 클럽의 고정점 지지하기. 스트로크를 할 때 플레이어는 직접적으로 또는 고정점을 사용해서 그 클럽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조항이 이번에 추가되었습니다. 다시 언급하지만 중요한 것은 퍼터의 길이가 아니고요. 퍼터가 짧더라도 그 일부분을 고정점을 만들어 하는 퍼팅 스트로크는 규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항은 퍼터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클럽에 적용이 되고요. 이에 대한 벌은 매치 플레이에서는 그 홀을 패배하고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2벌타가 적용이 됩니다. 네, 세 번째는 인공기기 및 장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내용인데요. LPGA의 백전노장이면서 2015년 소라인컵 캡틴을 했던 줄리 잉스터가 실격 처리되었던 룰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당시 줄리 잉스터는 경기 중 파3홀에서 앞팀이 밀려서 기다리다 좀 지루해가지고 연습 스윙 도구를 사용해서 스윙 몇 번 했는데 이것으로 이 대회에서 경기 실격 처리가 되었던 그런 일이 있었죠. 이번 개정된 룰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규칙 14-3 인공의 기기 비정상적인 장비 및 장비의 비정상적인 사용의 위반에 대한 벌인데요. 첫 번째 위반을 한 경우에는 매치 플레이에서는 홀 패배,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2벌타가 부과된다. 첫 번째 사용 이후 위반은 실격 처리된다. 어떻게 보면 한 번의 사용으로 실격 처리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그렇게 할 경우에 2벌타가 부과되고 또 하면은 이제 실격 처리가 된다라는 내용으로 조금 더 완화한 규정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코어 오기, 잘못 기록한 것에 대한 벌. 선수들은 경기를 끝낸 후에 스코어 카드를 확인해서 사인, 가로 열고 어테스트, 사인하는 걸 어테스트 확인한다는 건데요. 한 다음에 위원회에 스코어 카드를 제출하게 됩니다. 위원회에서는 스코어 기록이 정상적으로 잘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최종 스코어로 채택을 하는데요. 스코어 카드 제출 시 잘못 기록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골프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첫 번째, 원래 스코어보다 적게 적어낸 경우와 두 번째, 원래 스코어보다 많이 적어낸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존 룰에서는 첫 번째, 적게 적어낼 경우에는 실격을 처리하고 두 번째의 경우에는 스코어를 그대로 반영하는 룰이었는데요.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룰에는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코어 카드를 잘못 기록하여 제출한 경우 실격 대신 해당 홀에서 발생한 벌타와 추가로 2벌타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인해 잘못 기록한 것에 대해 실격이라는 가혹한 벌 대신 2벌타로 완화해주는 그런 룰 개정인데요. 선수들 입장에서는 많이 환영할 만한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6-6D 스코어 오기에 대해서 이제 있는 내용 중에 예외 사항이 있는데요. 만약 플레이어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페널티 스트로크를 포함하는 것을 빠뜨려서 실제 스코어보다 낮게 그 상황이 일어났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스코어 카드를 제출했다면 이 상황에서는 실격 처리되지 않는다. 플레이어는 해당 위반에 대한 페널티 스트로크를 부과받고 추가적으로 6-6D 조항을 어긴 것으로 인해 2벌타를 받는다. 다시 말해서 어떤 상황에 벌타를 받아야 되는데 벌타 카운트 안 하고 스코어 카드를 제출해서 그 벌타 카운트만큼 스코어가 낮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이 이제 본인의 의도하지 않았고 몰랐던 상황이라면 그 벌타를 카운트하고 또 스코어 카드를 오기를 한 플러스 2를 다 카운트해서 적용을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타이거 우즈가 마스터즈에서 이제 드롭을 잘못했던 그 케이스, 나중에 TV를 보고 있던 어떤 사람이 이제 신고를 해서 된 케이스인데요. 그런 케이스에 실격이 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의도하지 않았던, 몰랐던 것 때문에 됐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은 벌타와 또 스코어 오기에 대한 벌타를 같이 이렇게 받으면 되는 조항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실격이라고 곧바로 해서 스코어 카드를 잘못 제출하고 집에 가다가 실격되는 그런 기사도 있긴 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덜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했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발견되면 여전히 실격 처리가 되겠죠. 앞으로 골프 투어에서 위에 오늘 이야기했던 언급된 4가지 그런 상황들에 대한 기사 또는 중계에서 해설자가 설명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요.
지금 얘기했던 내용을 조금 알고 있다면 2016년 전에 적용되었던 것과 이번에 그 적용이 되는 다른 점을 알고 또 본다면 좀 더 재미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씩 알아가는 골프룰이 여러분의 골프 상식이 되고 이것이 필드에서 여러분의 골프 기량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아는 만큼 골프룰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음은 마인드 골프가 읽어주는 골프 룰북 시간이고요. 제28조 언플레이어블 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카페에 올라온 질문에 또 이미 다 나왔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공교롭게도 그렇게 됐네요.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28조 언플레이어블 볼 선언. 볼이 워터 해저드 안에 있을 때를 제외하고 플레이어는 코스 어느 곳에서도 자신의 볼을 언플레이어블 볼로 간주할 수 있다. 플레이어는 자신의 볼이 언플레이어블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플레이어가 자신의 볼을 언플레이어블 볼로 선언한 경우 1벌타를 받고 다음에 한 가지로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첫 번째, 원구를 최후로 플레이한 지점에 되도록 가까운 곳에서 볼을 플레이한다. 두 번째, 홀과 볼이 있었던 지점을 연결한 직선상으로 그 볼이 있었던 지점 후방에 드롭을 한다. 그때 그 지점은 볼이 있었던 지점 후방이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도 그 거리에는 제한이 없다. 세 번째, 그 볼이 있었던 지점에서 두 클럽 길이 이내로 홀에 더 가깝지 않은 곳에 볼을 드롭한다. 언플레이어블 볼이 벙커 안에 있는 경우에도 플레이어는 위에 A 첫 번째, 두 번째 또는 C 세 번째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플레이어가 위에 두 번째, 세 번째에 의하여 처리할 때는 그 벙커 안에 볼을 드롭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원래 쳤던 위치로 가거나 벙커 안에 드롭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할 경우 플레이어는 그의 볼을 집어 올려서 닦을 수 있고 또는 볼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에 대한 벌은 매치 플레이에서는 그 홀을 패배하고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2벌타를 받게 되네요. 마인드 골프의 글은 마인드 골프 블로그 mindgolf.net에서 보실 수 있고요. 페이스북은 facebook.com/mindgolf 또는 페이스북에서 마인드골프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트위터는 @mindgolfer mindgolfer를 팔로우하시면 되고요. 카페는 마인드골프 카페를 네이버에서 검색하시거나 cafe.naver.com/mindgolfer입니다. 이메일은 mentor@mindgolf.net이고요. 유튜브 마인드골프의 Y골프와 에티켓 골프, 요즘 Y골프와 에티켓 골프를 빨리 찍어달라고 요청하시는 일들이 많아서 정말 진짜 좀 찍어보겠습니다. Y골프는 사실 소재가 아주 많지는 않고요. 에티켓 골프는 이야기할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일단 이야기하기 쉬운 그런 쪽 에티켓 골프부터 먼저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 아이디는 마인드골프입니다. mindgolf 또는 카카오에서 마인드골프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항상 배려하는 골프 하시고요. 이상 골프 커뮤니케이터 마인드골프였습니다. 다음번 3라운드 제 49번째 샷에서 만나요. Don't worry, just play mind golf. Bye!